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번 해볼게요. 69강인데요. 오늘은 이제 종류주총회하고, 주총회 이제 의결권에 관련되는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시 7회 2018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음, 종류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 옳은 것을. 첫 번째,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종류주 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의결권 3분의 2 이상 수죠. 그 종류의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해야 되지만 회사는 이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정관으로 이 가중 의결 정족수를 가중 감경하는 거는 좀처럼 그죠? 가중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감경은 잘 안 되는 경우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종류주총회 관련해서는 가중 감경이라는 별도 조문이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가중 감경할 수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종류주총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결 정족수를 정리를 해본다면 이 표현 한번 알아두면 좋죠. 예, 종류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그 다음에 출석한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종류주식 발행 총수의 3분의 1. 알겠죠? 종류주식 발행 총수의 3분의 1,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90주라고 한다면, 발행주식 총수가 90주를 한다면, 여기에 3분의 1이니까 30주는 돼야 될 것이고, 의결권의 3분의 2, 출석한 종류주의 의결권의 3분의 2니까 60주에서 3분의 2는 40주는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40주가 되면 30조, 40조 교집합이 성립되기 때문에 정조수가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면 종류 주중의 특별 정족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 감경 규정이 없지만 불가하는 걸 보면 좋고요. 종류주총회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죠. 첫 번째 종류주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 발생 종류주들만 참석하는 것이고 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종류총회의 성격은 결의사안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하나의 특별 요건이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특별 요건이다. 이 특별 요건이다. 다시 말해서 결의사안, 종류주총회가 필요로 하는 그 결의사안에 종류주총회가 있어야만이 효과가 발생하는 하나의 특별적인 요건일 뿐이다. 그죠? 요건일 뿐이다. 그럼 만약에 종류주총회가 없는 경우의 효과는 어떤 거냐? 주주총회 결의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류주총회가 없었어요. 이때 전부가 무효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류주총회 특별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어때요? 효력만 그 종류주총회와 관련된 결의 사안의 효력만 발생하지 않아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앞서서 별개로 결의된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이 자체는 유효합니다. 알겠죠? 유효하다.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만약에 특별한 안건에서 우리가 요건에 맞으면 종류총회 결의가 돼야만이 그게 그 안건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종류주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는 뜻이에요. 이 판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어느 종류 주제에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 변경에 관한 주총회 결의 외의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총회 결의는 정관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법률
특별 요건이다. 그죠? 특별 요건이다. 그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종주총의 결의는 그죠?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주총회 결의는 정관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 요건이다. 알겠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거. 종류총회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 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데 그칠 뿐이지, 그죠? 정경 변경을 결의한 주총의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번 정관 변경에 의한 종류 주주의 손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어느 종류 주주의 지위가 정관 변경에 따라서 유리한 면하고 불이익한 면이 함께 수반된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가 있는 걸로 본다. 그죠? 불이익이 되는 걸 판단해서 종류주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류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불이익되는 것도 괜찮고요. 실질적으로 불이익되는 것도 괜찮고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여기에 손해를 미치게 될 때 포함된다는 것이죠. 판례표현이에요. 판례표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1번 주식 교환, 주식 이전, 회사의 합병. 주식 교환, 주식 이전,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종류 주주에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 종류총회 결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 주식 교환, 주식 이전 및 회사 합병에서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총회 규정을 준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2014년에 변시 3회 문제인데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아시죠, 여러분? 결의 취소해서 부존재 혹은 무효 확인소 알겠죠? 그런 것도 있죠. 첫 번째, 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총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서 선임 등기까지 맞춰져 버렸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초에 처음에 이 결의 있었잖아요, 이거. 이 감사 선임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어 없어요? 없죠.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버리고. 물론 취임하지도 않고 사임돼 버렸잖아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 임시주총에서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 및 정관 변경 결의 등 그죠? 등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가 있을 수 있겠죠. 주총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서 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총 결의 무효 확인의소가 제기되었어요. 그 후에 임시주총에서 이루어진 다른 결의 있죠. 정관 변경 결의에 의해 대해서 그 결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총의 결의 무효 확인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됐어요. 병합됐어요. 위 각 결의에 관한 주총의 결의 무효 확인소가 주총의 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게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위 정관 변경 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같은 주총에서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한 내 제기된 이상 적법하다는 거죠.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한 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다시 말해 치유가 되냐 이 말이죠. 치유가 되냐 이 문제거든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결의는요 별개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가볼게요. 사안은 이런 거죠.
주총 결의 하자가 있어서 구제 방법인데 복수의 결의 취소의 소 제소 기간 준수 여부죠.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별도로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시주총 결의에서 두 개의 의결이 있다 하겠습니다. 2개월 제소기간이 있죠. 결의 취소에서. 그런데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거죠. 원래 취소의 소가 제기되는데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사 선임 결의 이때 된 거죠. 2개월 제소 기간 내에 있었던 건데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 선임 결의 취소의 소로 소가 변경을 했어요. 소가 변경됐어요. 이 소 변경은 적법한가요? 가능합니다. 왜? 이미 이때 제소 기간 내에 뭐가 있었어요? 이사 선임 결의 물론 무효 확인 소지만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권리의 잠자는 자가 아니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제소 기한은 준수되었다 보고 취소의 소로 바꾸더라도 소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 여러 개의 이제 의결 중에서 정관 변경 및 감사 선임 결의가 무효의 소가 제기되는데 언제 제기됐냐면 이때 제기됐다는 거예요. 2개월 제소 기한이 경과가 되었죠. 이럴 때 다시 또 뭐요? 정관 변경 감사 선임 결의 취소의 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소 변경이 적법하냐? 부적법합니다. 이미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소기한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 때문에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별개니까. 그런 판례였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주총결의 하자를 다툰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아까 봤던 그 내용은 보시면 되는 거죠. 주총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서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총결의 취소의 소 제소기한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맞아요. 따라서 임시종에서 이루어진 여러 개 안건 중에서 이사선임 결의에 대해서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무효 확인소가 제기된 뒤에 또 그 다음에 정관 변경 결의 감사선임 결의에 대해서 결의의 날 2개월이 지난 후에요. 여기는 2개월 내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사선임 결의는 이건 어때요? 지난 후에 된 거죠. 그리고 이 각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했어요. 요거는 취소의 변경소를 제기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이건 지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소기한 도과됐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포인트는 그 문제 하나입니다. 자, 3번.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수집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수집 절차상 취소의 소가 맞죠. 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과 무효 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 성질상 회사입니다. 회사. 피고는 회사. 주총의 결의 취소에서 무효 확인해소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관해서 한다. 맞죠? 설립 무효의 취소해소의 절차 규정을 우리가 준용하고 있죠. 수정 절차를. 186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종류주총의 내용과 그리고 주총의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의 같은 주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안건에서 소제기 기간에 치유 문제 나왔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쟁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